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여러 과정을 거치는데 전반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가 하는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개발하는 뭐 방법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음 동영상부터 공부를 이제 하게 될 것인데, 그 개별적인 이제 방법이나 기법을 공부하기 이전에 전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과정 흐름을 따라가느냐 하는가를 먼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는 뭐라 그랬죠? 데이터베이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것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들이 모여 있는 건데, 그러면 데이터가 뭐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그럼 데이터베이스 안에다 그럼 무슨 데이터를 모아놔야 됩니까? 하는 이제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무슨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놔야 저장해야 되는가 하는가를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하는 걸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무슨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이 되고 나면 이 데이터들을 무슨 구조로 저장할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떻게 저장할 것이냐 하는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저장을 할 것이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을 소개하는 동영상에서 이제 이야기했듯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데이터들이 테이블의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데이터들은 무슨 형태로 저장이 되는 거죠? 테이블로 이제 저장이 되는데, 우리가 당연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베이스 안에는 그러면 테이블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는 당연히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겠죠. 테이블이 여러 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있게 되는데, 그럼 이 여러 개의 테이블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아니면 아무렇게나 그렇게 이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해줘야 거기에 맞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려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슨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자료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럼 데이터라는 게 뭐냐? 그럼 데이터는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기를 데이터는 어떤 현상이나 활동이나 거래를 나타내는, 거래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뭐 숫자나 문자나 뭐 글자로 표현된 것, 표현된 것을 이제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데이터는 숫자 1, 2, 3, 4, 5, 6 이런 숫자, 아니면 뭐 100, 200, 300, 400, 아니면 뭐 홍길동 김아무개, 이아무개, 아니면 뭐 국민대학교,
아니면 뭐 서울특별시, 성북구 이런 것처럼 이제 글자로 이제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보통 데이터라 그러죠. 그럼 이런 데이터들은 그 데이터들의 그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 그러면 어떤 현상이나 활동이나 거래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대학교라는 데이터는 뭘 나타내는 거죠? 서울특별시 성북구 뭐 정릉동에 있는 그 대학교의 이름, 그 대학이 뭐냐? 바로 국민대학교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그 대학을 나타내는 것이 그 대학의 이름, 그 대학을 다른 말하면 그 대학을 표시하는 이름이 대학을 표시하는 이름이 국민대학교인 겁니다. 국민대학교.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어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건데 이걸 이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데 그 슬라이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정보 시스템이라는 거는 실제 현상을 추상화하여 나타낸 것이 나타낸 것이 정보 시스템인 겁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이라는 건 어떤 실제 현상을 추상화해 가지고 그러니까 컴퓨터로 여기서 추상화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실제 현상을 컴퓨터로 이제 나타낸 것이 실제 현상을 컴퓨터로 나타낸 것이 이제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뭐 게임 그것도 하나의 정보 시스템이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국민대학교에서 사용하는 종합정보 시스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수강 신청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정보 시스템도 하나의 그 정보 시스템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컴퓨터를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강 신청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이 없으면 그럼 컴퓨터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을 만나서 해야 되겠죠. 그러면 뭐 학과 사무실이라든지 단과대학 사무실에 가서 뭐 서류를 받아서 거기에 이제 손으로 작성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죠. 그러한 활동을 컴퓨터가 할 수 있도록 나타낸 게 국민대학교의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는 정보 시스템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정보 시스템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보 시스템은 다름이 아니라 실제 현상을 컴퓨터로 나타낸 거예요. 그럼 데이터라는 건 뭐냐? 그러면 실제 현상을 컴퓨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가 데이터인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숫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뭐 문자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글자도 뭐 문자 안에 뭐 글자도 같이 뭐 우리가 들어간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 특수한 용도의 특수 문자라든지 뭐 그런 거. 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이 특수 문자도 다 포함해서 숫자 또는 이제 문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데이터라는 거는 실제 현상을 컴퓨터가 데이터라는 것은 실제 현상을 컴퓨터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 보통 영어로는 이제 심볼이라죠. 부호가 우리가 데이터인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떤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것인가를 결정하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실제 현상을 어떤 실제 현상을 이제 컴퓨터로 나타낼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실제 현상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실제 현상 안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어떤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는지를 이제 같이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현상을 안 되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로는 뭘 알아야 돼요? 그 실제 현상이 무엇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제 현상의 구성물이 뭐냐? 실제 현상의 구성물이 뭐냐? 글자가 잘 안 보이네요. 그럼 이걸 지우고 실제 현상의 구성하는 것,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물체가 뭐냐?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 어떤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느냐 하는 것을 이제 다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의 실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실제 현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실제 현상을 알면 그 실제 현상을 컴퓨터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숫자나 문자를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면 그게 이제 데이터들이 되는 거죠. 그럼 그런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게 뭐냐 그러면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 그 다음에 그것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활동이나 거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들 중에서 먼저 그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을 찾아내서 그 구성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들을 모아놓으면 그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지난 동영상 과목 소개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학생들이 쭉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학생들의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그러니까 집합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 개의 이제 원소들이 여러 개가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생이니까 개가 아니라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는 걸 이제 학생들의 우리가 집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이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을 때 이 학생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학생도 있고 이 각각의 학생들이 있겠죠. 그럼 이 학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부호가 뭐가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학생을 나타낼 수 있느냐? 그럼 실제 교실에서는 이 학생이 있구나 또는 이 학생이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면 되는데 이걸 컴퓨터에서 나타내려고 하면 이걸 부호로 나타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서는 이 학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뭐 고아무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또 다른 학생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제 이아무개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름이 똑같은 학생이 있으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실제 현상에서는 보면 이 학생도 이아무개고 여기 있는 요 학생도 지금 여기 있는 요 학생도 뭐 이아무개다. 그러면 이제 이 두 명이 여기서는 이 학생이랑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데 컴퓨터에서 나타낼 때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제 이름이 다 똑같다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이걸 구분하려고 여기다가 이제 학번이라는 인위적인 데이터를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학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학번하고 이름을 이제 사용을 한다. 그러면 요 실제 현상에 있는 이 학생들에 대한 정보가
뭘로 나타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데이터들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들이 모여져 있는 걸 우리가 테이블이라 그러고, 테이블도 이제 여러 종류의 테이블이 뭐 있으니까 이름이 여러 개 있을 거니까 이건 이제 학생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학생 테이블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요 학생은 요 한 개의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요 한 개의 이제 행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한 개의 행을 우리가 뭐라 그러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레코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개의 레코드로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서 한 명의 학생은 테이블 안에서 뭘로 표시되는 겁니까? 한 개의 레코드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 현상의 여러 학생들은 교실에서는 이제 학생들이 앉아 있는 이 전체 공간으로 표시가 되는데, 정보 시스템에서는 이제 한 개의 테이블 안에 있는 여러 개의 레코드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고, 이 학생들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 현상에서는 우리가 보면 요 앞에 있는 학생이랑 뒤에 있는 학생이랑 당연히 구분이 되죠. 눈으로 보고 누군지 우리가 아니까. 그렇지만 정보 시스템 컴퓨터에서는 이 레코더하고 저 레코더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테이블의 주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하고 이 학생이 서로 다른 이유는 왜 다른 거죠? 여기서는 이제 다른 학생이지만 테이블에서는 다른 이유는 여기서 이 학생 레코더의 주키인 학번이 한 학생은 2015 땡땡땡2고 다른 학생은 2014 땡땡땡 3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상을 나타낼 때 그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을 구분해서 각각 개별 구성물을 뭘로 표현하는 거죠? 레코드로 표현을 하고 그 구성물들의 집합을 뭘로 표시하느냐 하면 테이블로 표시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실제 현상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안에 다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그러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그 학생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럼 여기에서는 우리가 학생이 있다고 했는데 구성물에 뭐 학생만 있지는 않겠죠. 그러면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여기서는 이제 학생도 있고,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보면 컴퓨터들도 있잖아요. 그럼 컴퓨터도 예를 들면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 책상도 있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개별 학생들을 구분해서 그걸 각각의 레코드로 표현한 게 뭐죠? 학생 테이블이 되는 거고, 개별 컴퓨터마다 이제 우리가 뭐 그 이름을 부여해서 누구 컴퓨터 아니면 뭐 컴퓨터 시리얼 넘버 몇 번 이렇게 해서 표현한 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한 게 컴퓨터를 나타내는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테이블 안에는 개별적인 컴퓨터에 대한 뭐 재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각각의 레코드로 표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약 우리가 또 뭐 이 책상도 뭐 비품 관리를 위해서 정보 시스템에 나타낸다. 그러면 이 책상을 나타내는 테이블이 또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상을 나타내는 테이블 안에는 개별 책상들이 뭐 비품 번호로 이렇게 식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책상에 대한 재원들이 다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데이터를 나타내려고 하면 우리가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 또는 것, 우리가 뭐 쉽게는 것이라고 그러고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구성물이죠.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이
뭐가 있는지를 찾아서 그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실제 현상에 대한 데이터를 나타내려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학생들에 대한 학생 개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 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그러니까 2014 땡땡땡 1 김 땡 아무개 학생이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이라는 과목을 수강한 성적이 A다 하는 이 한 학기 동안의 그 수업을 과목을 수강한 활동의 결과를 저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이 활동에 대한 결과를 저장하느냐? 그러면 이 활동에 대한 결과를 알아야 나중에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을, 그러니까 실제 현상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업을 수강을 하고 그런 활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을 나중에 정보 시스템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돼요? 어느 학생이 무슨 과목을 수강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활동이라든지 우리가 보통 뭐 활동이라 하기도 하고 또는 정보 시스템에서는 거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 어떤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이제 뭐 수강이라는 활동은, 수업을 수강이라는 활동은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거래냐? 그러면 무엇과 무엇 사이에 거래죠? 어떤 학생 예를 들면 뭐 2014 1이라는 이 학생하고 뭐 이춘열 교수라는 이 교수 사이에 거래냐 하면은 얼핏 보면 이렇게 보이지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그럼 뭐 사이에 거래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과목번호 42174라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이라는 그 과목 사이에, 학생과 과목 사이에 거래가 수강 활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다니면서 무엇하고 거래를 하느냐 하면 여러 가지 과목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목을 수강 신청을 하고 수강하는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활동을 기록한 것 또한 데이터에 저장이 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로 예를 들면 뭐 수강 성적 테이블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 이 학생 20160005 아무개라는 이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을 수강을 해서 그 과목의 성적이 B 플러스였으면 이런 레코드가 이제 하나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학생에 대해서 그 수강 성적이라는 레코드가 한 개만 생기느냐 그러면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동일한 학생이 예를 들면 동일한 학생이 경영정보학 원론을 또 수강을 했다.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2016 5 학생이 예를 들면 경영정보학 원론의 과목 번호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B 0012라고 해요. 그럼 2016이 고 아무개 학생의 경영정보학 원론을 수강해서 A를 받았다 하면 이런 또 레코드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래서 이 활동은 그 개별 활동별로 우리가 기록이 되는 거니까
다른 말하면 각 개별 거래별로 다 같은 학생이 여러 과목하고 거래를 했으면 여러 과목을 수강하는 활동을 했으면 레코드가 몇 개 생기겠습니까? 여러 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우리가 실제 현상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데이터를 모아놓은 게 데이터베이스라 그랬는데 그 데이터의 종류에는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실제 현상에 어떤 것들이 구성물들이 뭐가 있는지 학생이 있는지 컴퓨터가 있는지 그런 걸 나타내는 데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데이터가 있죠? 그 실제 현상에 있는 학생하고 과목 사이에 거래라는 수강이라는 거래가 발생하면 그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했으면 그 수강의 결과를 나타내는 또 데이터가 발생하겠습니다. 그럼 그 각각의 데이터들을 이제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런 테이블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놓은 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데이터베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강을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수강 활동의 결과를 꼭 이렇게 뭐 성적만 나타내느냐? 그러면 어떤 학생이 어떤 과목을 수강하면서 출석을 뭐 몇 월 며칠자에 출석을 했고 몇 월 며칠자에 기록했고 출결석 데이터를 기록할 필요가 없느냐? 그것도 기록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나중에 성적을 이렇게 계산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학생의 과목별 출결석 테이블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과목에서 여러 개의 과제를 내면 과제평가 데이터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학생의 과목별 뭐 과제를 뭐 예를 들면 뭐 2016 땡땡땡 5 학생이 고 아무개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을 수강하면서 예를 들면 MySQL 실습 1은 뭐 어떻게 했고 MySQL 실습 2는 어떻게 했고 하는 그 과제평가 데이터를 나타내는 테이블들도 또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테이블을 어떤 활동이나 거래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할 것이냐 하는 것은 순전히 설계하는 사람이 그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에 맞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에서 뭐 이렇게 최종적인 성적만 필요하다. 그러면 성적만 기록하는 테이블을 만들면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이 출석이나 결석을 언제 했는지 그것도 필요하다. 아니면 뭐 과제별로 개별 각각의 학생이 어떻게 얼마나 어떤 과제를 열심히 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 과제 출결석 데이터를 나타내는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고 과제평가 테이블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무슨 데이터들이 저장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뭐죠? 결국은 실제 현상을 구성하는 구성물이 무엇이고 그것들 사이에 무슨 활동이나 거래가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파악해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한 데이터들을 저장해 놓은 것이 테이블인데 이런 테이블들을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이라는 구성물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수강이라는 활동이나 거래에 대한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어떤 학생이죠? 이 학생이 여기 있는 이 학생이 여기 있는 이 학생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이걸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학생이구나.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수강이라는 거는
학생하고 또 이 수강을 하는데 보면 학생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는 거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과목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러면 여기 이 학생이들은 이 학생이 수강한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이라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이다. 과목번호 사이 일치 사이 데이터베이스 관리론 과목이다 하는 것이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고요. 이런 연결을 만들어주는 활동을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설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조를 이제 만들어 놓으면 여기에 맞도록 이제 데이터들을 우리가 입력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무슨 데이터를 저장할 것인가 하는 것을 파악해내고 이것들을 여러 개의 테이블들로 만들고 그 테이블들 사이에 서로 연관관계가 있으면 그 연관관계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에 있는 이 과목이 요 테이블에 있는 이 과목이다 하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 연결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이고, 그다음에 이런 연결 관계가 유지되도록 데이터가 저장 입력이 되고 갱신이 되고 이렇게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 관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해갈 거를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면 결국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테이블들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테이블들 사이에는 이러한 연결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그러한 연결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입력되고 갱신되고 삭제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